10년 전에 대학을 갔지만 이건 말할 수 있어. 나는 문과 쪽에서도 비상경 계열, 물론 서범대학이지만 큰 틀에서는 어분 계열이잖아. 문과 비상경 계열은 법학과 빼고, 그러니까 법학 전문대학원 이쪽 빼고는 다 꿈으로 가는 거야. 내가 여기 꿈이 아니면 언젠가 한 번은 너무 세게 후회할 것 같다 그러면 가는 거고, 근데 내가 뭐 어떻게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든 그냥 일을 대강 해가지고 나중에 뭐 잘 사는 거,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거, 예를 들어 꿈 중에 뭐 어떤 차를 타는 거, 어떤 집에 사는 거, 이런 게 꿈인 사람들이 많거든. 그렇게만 생각이 되면 이과 계열이 더 나은 것 같긴 해. 나는 꿈 때문에 왔거든. 물론 살짝 틀어져서 학원 쪽으로 왔지만, 근데 문과는 꿈과 이상으로 가는 거더라고. 왜냐면 진짜로 취업 시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고민의 종류가 다르더라고. 이게 현실인데, 고민의 종류가 어떻게 다르냐면, 문과 쪽 계열은, 그러니까 비상경 계열 기준으로 무역, 경제, 경영 이런 계열 빼고, 내가 지금 이 전공을 들어오면서 어떤 꿈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딱 그 고민이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이과 애들은 어디 갈 수 있나라는 고민으로 조금 범위가 넓어지더라고. 특히나 공대 애들, 내가 이 스펙으로 어디 가서 얼마를 벌어볼 수 있나, 애초에 고민의 종류가 다른 거지. 벌어볼 수 있나 없나, 꿈을 이룰 수 있나 없나가 되는 거고, 이과 쪽으로 가면 얼마나 벌어볼 수 있나, 이쪽으로 가더라고. 근데 확실한 건 그거, 나는 그걸 알고도 이쪽으로 온 게, 뭔가 일단 첫 번째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는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상경 계열이면, 난 문과로 어차피 계열 선택을 한 사람이니까, 통합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나는 제일 생각이 많았던 건, 내가 상경 계열 공부를 하면 대학을 때려칠 것 같은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꿈이랑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보고 못할 것 같아서 갔어. 근데 당연히 상경 계열을 가려면 대학 네이밍을 더 높일 수 있었거든. 사범대가 제일 높아. 이과는 당연히 일대가 제일 높지만, 문과는 우리가 제일 높았어, 중앙대에서는. 그래서 학교 간판 바꾸고 밑에 상경 계열로 달 수 있었는데, 근데 또 그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되게 확고했어. 고2 초반부터는 아예 국어교육과를 가겠다고 되게 확고했거든. 그 전에는 교원대 역사과를 가고 싶었어, 역사교육과. 근데 국어로 틀었지. 그 뒤에는 확고했는데, 내가 추천하기로는, 그러니까 너한테 추천하기로는, 겨울방학, 다가오는 겨울방학 있잖아. 그때는 전공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도 될 것 같아. 좀 어느 정도는 한쪽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야지 좀 더 그것도 찾아볼 수 있고, 원서도 어떻게 쓸지 찾아볼 수 있고, 어떤 전형으로 내가 도전을 할지, 어떤 대학쯤에 내가 목표를 잡고 거기로 들어가자고 공부를 할지, 그런 게 잡혀야 고3을 들어가는데 유리하거든. 그냥 성적 나오는 대로 받아서 가야지 하면은 연료가 안 들어가, 나한테. 너무 힘든데 조금 더 줄이고, 너무 힘든데 조금 더 줄이고, 이렇게 되거든. 고3이 특히 그래. 그래서 내 생각에는 늦어도 해가 바뀌기 전에는 너가 희망 전공을 1지망, 2지망, 한 3지망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럼 그 고민을 언제 하느냐? 시험 끝나고 그 텀에 학교를 먼저 잡고 가도 되고, 나는 이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 전공을 하고 싶다, 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몇 개가 추려져야 된다고 생각해. 시험 끝나고 얘기니까 그때 봅시다. 왜냐하면 특히나 남학생들이기 때문에 되는 대로 내가 되는 대로 해야지,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고2 때까지는 괜찮아요. 사람을 좌절하지 않게 해줄 수 있어. 고1 때는 좋진 않더라. 고2 때, 고3 때는 좋지 않더라. 그래서 일단 봅시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밀턴은 나간 것 같지도 않아요. 뭐야 그럼? 그래서 아직 다 상관은 없네요. 3, 1, 2로 나갈까? 그럼 우리가 먼저 나가자. 3, 1, 2로 나갈래? 3, 2, 1로 나갈래? 잠깐만, 그 과제 체크 3주차? 이거 좀 볼게. 나 공표 묻는다. 맞다. 3단원에 그 쓰레기섬이 책이 없더라. 맞아. 맞아요. 쓰레기성. 쓰레기섬이 여기 책이 없더라. 그걸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저기 물어봤더니 지금 국가에서 아예 이게 뭐야 인쇄 때 잘못 넘어갔더라고. 쓰레기섬 거는 이따가 인쇄해다 줄게. 지금 책 주문 들어갔을 때 뭔가 오류가 났나 봐. 그래서 다른 학교 두루2도 나중에 알았다더라고. 그 쓰레기섬이 없다는 걸. 그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였단 말이잖아. 그치? 여기 쓰레기성이 없길래 일단은 쓰레기섬. 내가 일단 어차피 독서 개별 지문이니까 요것 좀 먼저 할게요. 일단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없는 거지. 아직은 범위 1, 2, 3에 모의고사까지. 그 요주 인물 그 쌤은 그럼 요즘 뭐해? 요즘 뭐하냐? 이 쌤이 일단은 2단원도 펴봐봐. 뭘 하고 있는지. 이거 나갔어요. 그래? 그럼 합시다. 그 쌤이 1단원 왜 나눠봤어? 이제 여기 다르진 않아. 문학을 더 주면 그날 바로 알려줘. 만약에 프린터가 갑자기 문학을 더 주면. 근데 이제 그냥은 안 줄 것 같긴 해요. 그래? 저 4개 왜 준 거지? 일단 알겠습니다. 글의 선택에 관한 문제. 학교 모든 교과서가 1단원이 이거예요. 글의 독서의 준비, 독서의 뭐 기능, 가치 이런 것들. 타 학교 모든 교과서니까 교육과정이 이거라는 거겠죠. 우리는 다양한 책과 매체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수많은 정보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읽음, 독서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얻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거고요. 독서의 가치가 새로운 정보 습득, 플러스 생각의 폭 넓기. 이거를 가끔씩 타격과서 기준으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 살짝 적어두세요. 밑에 지식의 외연을 확장시키냐고 부를 때가 있어요. 어디에? 새로운 정보를 얻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비슷하다 표시해가지고 적어주는.
외연이 뭔지 알아? 이거를 한자로 풀지 말고 딱 요걸로 커버리시 지식이 독서 전에 내가 가진 지식이 요거였다면 새로운 독서를 하면서 더 커버를 넓게 칠 수 있는 거예요. 외연이 확장한다는 거. 그래서 커버리지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외연이라는 걸 은근히 많이 쓰거든요. 시험에 나오기도 해. 어떤 다른 그거나 외연을 확장한다는 말, 특히 이런 한자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도대체 쌤 이런 말이 어딨냐 그러면 그 마법의 얘기가 있어. 국어쌤들 하시는 어휘력 이거 고등학생만 알아야 되는 어휘인데 이게 왜 같은 말인 줄 모르느냐 하면 이게 사실 뭐가 안 들어가냐면 이재기가 못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미리 이런 것도 대비하자는 거. 오케이? 사실 모의고사에서는 이걸 더 풀어서 나오겠죠 당연히. 왜냐면 모의고사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너네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자꾸 혼자서 신경 쓰고 있기는 한데 안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자꾸 옛날 게 부활하거든. 지금 수능이 옛날 형식들이 하나하나 자꾸 부활하고 있어. 그냥 가장 센세이션하게 부활했던 가나 두 개의 비문학 지문 갖고 6문제 내는 이게 원래 옛날식이야. 좀 짧은 거 2개 내는 거 비문학 지문 없어졌었거든. 그 10년간 없어졌다가 다시 나온 거거든. 그런데 자꾸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한자야 한자 성어 자꾸 부활할 것만 같아. 그거 딱 말씀드릴게요. 6월 모평이 안 나오는 거거든. 근데 6월 모평에 만약에 부활을 했다 그러면 그냥 영어 단어장처럼 해야 돼. 영어 단어장처럼 해야 돼. 왜냐면 그거 2점 세거든요. 2점이면 선택 과목 차이가 커버가 돼. 2점이면 선택 과목 차이를 커버할 수 있는 범위라서 그거 그렇게 그것도 좀 생각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면 되긴 하지만 내가 그래요. 내가 뭐 내년에 고3을 안 들어가면 모르겠다. 저기 야세역 대전 이런 데나 아니면 더 위에 지방에서 과외나 하나 되지.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세상의 모든 책을 읽을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독서를 뭐 할지 선택해야 된다. 목적에 맞는 글을 선택해야 된다. 세상에는 수많은 약이 있는데 귀한 재료로 만든 값비싼 약이 있는가 하면 흔한 재료로 만든 값싼 약도 있는데 또 특정한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약, 특정 분야에 관한 책이 있다. 특정 분야에 관한 책이 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두루 쓰이는 약,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독서 교과서의 태반이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독서는 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약일지라도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다. 사실 가장 좋은 약은 지금 나한테 필요한 약이래. 요게 미래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현재 나에게 필요한 약. 약은 책이죠. 이게 왜 너네 교과서가 따로 밀고 있는 거라고 하냐면요. 단적인 예로 천재 교육의 독서 교과서에는 하나만 편식해서 읽지 말고 다른 흥미 없는 것도 좀 읽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교과서에서는 지금 당신에게 딱 필요한 걸 읽으라는 쪽으로 갑니다. 어떤 게 더 트렌디하냐? 이쪽이 더 트렌디하겠죠. 당연히 이쪽이 더 트렌디한 얘기예요. 학생들은 또 필요한 걸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 말고 필요한 거 그런 걸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나의 건강 상태와 질병을 제대로 알아야 나에게 맞는 약을 결정할 수 있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를 정하는 가서부터 이거 사야 돼요. 이유가 뭔지, 왜 읽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저기 밑에 이거 보라색 되게 별로네. 자,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다. 이유 중에 뭐 있어요? 학업, 교양. 학업, 교양, 문제 해결, 관계 유지. 우리가 항상 좀 헷갈리는 거, 요거 세 개 절대 안 헷갈려야 돼. 무조건 안 헷갈려요. 이게 있다는 걸. 이걸 헷갈려. 관계 유지랑 독서가 무슨 상관인가에 대해서 헷갈려요. 자, 5번 볼게요. 그 독서의 목적 5번. 사람들이랑 공통적인 관심사 얘기하고 있죠. 그지? 과연 공통적 관심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게 뭘까요? 독서 동아리, 독서 모임 이런 걸 위해서 읽을 때 얘기죠. 그지? 그래서 관계 유지가 있다는 거 요 자체는 좀 유념해줘야 됩니다. 독서의 목적 중에 뭐가 있다? 관계 유지가 있다. 요거만 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잘 신경을 못 써요. 당연히 여과는 뭐 취미에 독서 적는 애들 있잖아. 그지? 나를 소개합니다 하는데 취미에 독서 이런 거 적는 애들 있잖아. 자, 그러면 왜 읽는지 딱 얘기를 했어. 만약에 내가 교양을 쌓고 싶어. 나 이런 책을 좀 읽었다 라는 걸, 이런 책을 읽고 내가 좀 더 교양이 되고 싶다 해서 책을 골랐어. 근데 나는 철학교에서 이걸 읽으면 사람 미칩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에요. 이만한 책입니다. 이만해요. 한 권이 이만해요. 첫 페이지 넘기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책이냐 싶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서술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장난 반 진심 반인데, 생각한다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그리고 생각한다는 생각에 대한 생각은 생각한다는 생각에 대한 생각은 이런 식의 꼬리가 철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펴면요,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보통 책들이 철학 뭐 이런 거 담긴 책들이 아니면 여기 그냥 쭉 이렇게 있잖아, 편집이. 어쩌다가 번역본 이런 거면 옆글이 주석하면서 밑에 들어가죠. 뭐 예를 들어 일본 소설 번역이면 일본에서는 매년 몇 월에 뭐를 한다. 지금 이것은 그걸 의미하는 거다. 이런 거 달아주잖아. 근데 개요리 온 책들은 어떠냐면요, 내용이 이만큼 있어요. 이씨 여기가 다 주석이에요. 이러면 요거 읽고 여기서 이해해야 돼. 이거 읽고 여기서 이해해야 돼. 이거 읽고 여기서 이해해야 돼. 이렇거든. 철학책들, 그래서 철학책들 중에 쉽게 읽는 일수록 주석이 길어져. 그러면 쉽게 읽는이 아니고 그냥 완역본, 예를 들어, 아니면 진짜 어머니 양장본 있잖아. 그걸로 했다? 주석 없어. 그럼 어째? 다른 저서 찾아 읽어야 돼. 왜 이만큼 쌓아놓고 읽어요? 근데 그러면 읽을 수 있을까? 완도 못해요. 양심 고백하는데 나도 완도 못해요. 당연히 못해요. 철학 학사 정도면 어찌어찌 열심히 읽어서 완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지. 총 3권 순수 이성 비판이랑 또 뭐 비판이 있는데 3권 있거든요. 3권 합치면 이거 한 박스 딱 나옵니다. S24박스 이거 높이로 딱 이렇게 한 박스 나와요. 못 읽어요. 그럼 어때? 독서 수준에 맞는 거 안 맞는 거? 안 맞는 거죠, 그지? 독서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요. 프랑스 교육 철학자의 책을 읽다가 포기한 게 진짜 이렇게 생겼어. 주석이 이만큼. 심지어 주석에 주석도 있어. 한 줄 읽는데 거짓말 안 하고 10분씩 걸려요. 주석이 뭔 말인지 또 이해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한 300페이지 돼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 그냥 저기 뭐냐 구글링 해가지고 줄거리 본 다음에 내 레퓨지를 적었어요. 근데 이씨 에이프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만약 그 책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형식이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도움이 안 된다. 초딩이 고딩 교과서를 읽는다고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당연히 표지부터 그지같이 생긴 거 사람이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다. 그리고 목차에 서양 모더니즘 철학, 아방가르드 파괴주의 철학, 해체주의 철학 이런 거 목차에 써져 있다. 어쩌면 돼? 너 보면 돼. 그죠? 또 서문, 본문 등을 살펴보면 도움이 된대요. 왜? 우리 이거 뭐에서 해? 모의고사 시험지 받으면 하잖아. 처음에 쭉 읽어보고 오이씨 이거 가기 어려운데? 이런 거 판단 가능하잖아. 시간 뒤지게 오래 걸리겠는데? 이런 것도 판단 가능하고. 자, 표지에서는 책의 성격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고 목차나 서문에서는 범위를 알 수 있고 본문에서는 내 지식이나 어휘력 이해가 가능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가치 있는 글 선택하기 뭐예요? 쓸데없는 그러니까 불쏘시개 차라리 땔감으로 쓰는 게 좋은 책은 쉽다 그래도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밑에서 밑에서 두 번째를 고전의 동그라미 하고 별표. 고전의 동그라미 하고 별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세대의 사람이 검증을 거쳐 부검으로 인정받는 책을 말합니다. 오래됐다고만 해서 고전일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 고전은 정확히 클래식이라는 단어랑 대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클래식은 좀 좋은 그 다음에 검증된 그런 것들이 있죠. 그지? 오래 내려오는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자, 그래서 고전으로 인정받는 것을 찾아서 읽는 것도 매우 굿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헤르만 헤세 독서에 대하여 좀 봅시다. 헤르만 헤세 이름을 하죠. 뭐라고 이렇게 빨리 했어. 독서에 대하여 좀 봅시다. 아이 죽겠네 씨. 뭐 하려고 그랬는데 개빨리 했네.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인데 어? 아는 애야? 차 같이 탔던 애 같아. 아침에? 아, 평일 집 갈 때. 차에서도 시끄럽구나. 방금 확 화가 나서 나갔는데 너무 빨라. 씨 누군지 모르겠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거 할 때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랑 나 혼자서 알폰스 도드랑 작가에 몇 장을 적었어. 이거 운명한 작가죠. 이거 운명한 작가죠. 근데 얘 책을 좋아한대. 자, 대부분의 사람은으로 시작하죠. 대부분의 사람 세모. 대부분의 사람 세모. 뭐예요? 제대로 된 독서를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왜 있는지조차 정확히 모른다. 어떤 이들은 독서를 교양을 쌓기 힘들지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걸어야 할 길. 생각해. 잡다한 독서를 통해 상당한 교양을 쌓는다. 이 교양을 쌓는다가 진짜 교양 쌓는 걸까? 아니죠. 그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책 제목 나열하려고 책 읽는 사람도 있어.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게 옛날에 그거예요. 그 생기부에 적는 것 중에 독서 사항이 있을 때 옛날에는 포트폴리오가 따로 필요가 없었거든요.
독서했다는. 그래서 그냥 막 적었어.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었어. 권장하는 쌤들도 계시고. 또 누구는 독서랑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한 킬링 타임용 가벼운 소일거리라고 여기니 무슨 책을 읽든지 간에 지루하지만 않으면 어차피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제대로 된 독서가 아닌 거. 첫 번째는 뭐예요? 그냥 교양만을 위해 가지고 잡다한 독서로 양 채우는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 힐링 타임이요. 뭘 걸까 생각해요. 그죠? 예를 들면 밀러라는 사람은 교양을 갖추고 여기 왜 자꾸 이런 애들이 나오냐? 이 독일의 흔한 이름이라고 해요. 독일의 흔한 이름 밀러, 마이어, 또 바우어시 이런 사람들. 교양을 갖추고 자기 지식에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채우려고 괴테 에그몬트도 읽고 오늘 백작부인의 회고록도 본다. 괴테 언젠가 내가 얼마나 한가한 독서를 입문할 수 있는가 생각되시면요 파우스트 읽어보시면 됩니다. 괴테. 저는 좀 어쩌면 읽을 만할 거예요. 이렇게 결핍된 면에 초조해하는 애를 쓴다는 사실 자체가 교양이라는 것을 외부로부터 끌어들여 와야 하는 것. 그러니까 교양을 노력을 기울여 습득해야 할 어떤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교양의 세모하고요 노력을 기울여 습득해야 할 어떤 것 밑줄 쳐서 앞에 세모로 이어주세요. 그러면 이건 교양에 대한 어떤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누가 봤을 때? 교수님가 봤을 때. 그죠? 자, 결국 그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들 그러한 교양은 생명력이 없고 완보결시도 못지 못해 공산이 크다. 그러니까 읽기만 한다고 교양이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독서라는 행위를 과대평가한 거예요? 과소평가한 거예요? 독서만 하면 교양은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독서를 너무 올려쳐준 거죠. 그치? 독서를 과대평가했다니까 여기 글에 밀러씨 여기 독서만 하면 교양은 자동으로 들어올 거야 라는 생각인 거죠. 한편 마이어 씨는 재미로 말하자면 무료에서 책을 본다. 생계는 보장되어 있고 시간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친다. 마이어신가 바우어신가가 옛날 독일성으로 농부였어가지고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 그가 긴긴 하루를 잘 때울 수 있도록 작가들이 도와줘야 한다. 그는 향이 좋은 차를 즐기듯 발자크를 읽고 발자크로나 그 다음에 신문을 보듯이 레나우를 읽는다. 자, 발자크는 프랑스의 작가고요. 레나우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자, 발자크는 소설가 쪽이고 아니야 같이 썼어. 레나우는 시. 자 그런데 이런 밀러 씨나 마이어 씨 혹은 그들의 아내 딸들이 다른 일에 대해서도 그처럼 주체성 없이 주먹구구로 세모 얘네들 지금 보여주는 걸 급발진해서 확 까버리죠. 주체성 없고 어떤 독서? 주먹구구식 독서. 글쓴이는 얘네를 어떠고 있어요? 비판 대상이죠. 이게 뭐냐면요 지금 착하게 풀어놔서 그렇지 이 말이에요. 이것들은
지 먹고 사는데도 이따구로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채권 한 장을 사고 파는데도 조목조목 이유를 따지고 저녁에 과식이 해롭다고 철저히 삼가며 육체 노동이라면 생계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딱 그만큼만 한다. 뭐요? 다른 거는 자기에 알맞게 신경 쓴다는 얘기인데 뭐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라면 사업에 바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독서에 들이는 시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이득을 기대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독자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활자화된 세계라면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고상한 것으로 여기거나 이거 뭐예요? 독서의 과대평가죠. 일반 독자. 독서는 무조건 과대평가 예시가 가지고 고상한 세계다. 그래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찌든 도서관에서 뭘 읽든 간에 예전에 그런 것들 많았어요. 다도광 뽑는다 그러면 쌤 학교 다닐 때 다도광 뽑는다 그러면 애들이 시리즈 만화책 딱딱딱딱 찍어. 우리 다도광을 뭘로 뽑아봤냐면 그냥 대출 원수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문제가 되죠. 네? 뭐해? 책 읽어. 그러면 뭔 책 읽는지는 아니고 그냥 책을 읽는구나.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잘했다 이런. 텍스트로 써진 이 책이라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겁니까? 그런 시대 많이 지났죠. 그치? 그런 시대 많이 지났어요. 아니면 어차피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지어낸 비현실적인 세계이니 아니 이런 생각이요. 반대로 극단적이죠. 그치? 아니면 내 세모. 하나는 뭐야? 고상화. 무조건 고상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얘기도 아닌데 나한테 일어날 일도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들 둘이 되게 극명한 거죠. 그치? 그저 한두 시간 재미있게 때울 심심풀이일 뿐이라면 내심 경멸하고 난다. 이거는 과대평가입니까? 과소평가입니까? 독서는 그냥 시간만 죽여주는 거야. 과대야 과소야? 과소평가죠. 그저 클릭할 뿐. 그죠? 과소평가. 독서를 이처럼 과대 혹은 과소평가하고 있음에도 윌럿이나 마이엇이 할 것 없이 다들 너무 많이 읽는다. 너무 많이 읽는다. 세모. 우리 특히나 약물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잘못 쓰면 오용이고요. 너무 많이 쓰면 남용이죠. 그래서 그 남자 똑같이 써서 남독이에요. 남독의 네모. 근데 아직도 그렇지 않니? 이거를 개인적인 생각인데 언론도 한몫하고 있죠. 왜? 우리 책을 안 읽는다고 맨날 뭐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 월 평균 독서량이 몇 권에서 몇 권이 됐다. 뭘 읽는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걔는. 그렇죠? 그런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지? 자, 전혀 감동이 없으면서도 다른 일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바친다. 어쨌든 책 속에는 분명 가치 있는 뭔가가 감추어져 있다고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뭐야? 책인데 분명 가치 있는 게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책에는 활력과 정신적 보양을 주는 뭔가 숨겨진 힘이 있다고 짐작을 하되 그게 뭔지는 알려나 평가할 줄 모른다. 독서가 좋긴 한 거다. 그럼 뭐야? 좋긴 하다 생각하는데 근데 뭐가 좋은데? 라고 하면 안다 모른다? 모른다. 뭐가 좋은지는 모르는 거야. 자, 다만
책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뚜렷한 자기 주장이 없이 수동적 세모. 수동적 이거 어이구야. 이거를 나누는 애들이 많아. 어릴 때부터 길러지지 않았겠습니까? 책 좀 읽어라, 책 좀 읽어라, 책 읽어라, 책 읽자 이런 것들이 하도 많았어. 그래서 책을 위한 읽기를 한다는 거죠. 나를 위한 책 읽기가 아니고. 아마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망할 텐데 말이야. 이는 마치 어떤 미련한 자 세모. 얘 지금 꽉친 것 같아요. 어리석은 독자를 뭐에 비유하고 있나요?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미련한 한자로 비유하고 있죠. 뭔가 이렇게 열받은 것 같네요. 약국에는 좋은 약이 많아 라고 하면서 자, 환자는 뭐야? 아픈 데가 정해져 있지. 그치? 내가 배 아픈데 만약에 내가 배 아프고 배탈 났는데 거기다 대고 뭐 브루펜 먹고 타이레놀 먹고 이러면 효과가 좋습니까? 아니죠. 차라리 설사약 먹거나 아니면 위장약 먹거나 하는 게 낫죠. 그치? 그럼 뭐요? 내가 여기서 하나 약이네 약이네 하면 몸에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거죠. 그치? 약을 책으로 바꾸면 책이네 책이다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내 독서 리스트만 쌓아야지 하는 독서 싫다는 거죠. 그치? 아무거나 다 먹어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비판하는 거죠. 뭐? 남독이요. 아무거나 그냥 양 채워서 읽는 게 남독이란 말이죠. 따라서 남독은 결국 문학의 영예가 아닌 문학한테 남독하는 사람들만 있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책을 내면 무조건 읽히겠죠. 그러면 그게 리스펙 받아야 되는 거냐 안어냐 아니에요. 부당한 대접이에요. 부당한 대접 내용. 자, 책이란 무책임한 사람을 더 무책임하게 만들려고 있는 것이 아니면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다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하고 싶진 않아.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데 그냥 책 계속 읽는 거예요. 책 양 채우기. 그럼 무책임한 거죠. 근데 그걸 더 무책임하게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무능한 사람에게 대리만족으로서의 호의의 삶을 헐값에 제공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무능해. 집에서 책 읽어. 일종의 소신발언인데요. 뭐 녹화돼도 상관없고요. 일종의 소신발언인데요. 한때 그게 되게 유행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런 힐링 개발서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올 때가 있었어요. 둘 다 읽어봤거든요. 둘 다 읽어봤어요. 같은 사람이 쓴 거죠. 둘 다 읽어봤는데요. 앞에 딱 아이고 배웠다. 자, 대리만족으로서의 호의의 삶을 헐값에 제공. 이게 뭐냐면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누구시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고 싶어질 때 뭘 했더니 나중에 지금은 뭐 여탄 어디에서 성공해서 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막 예시가 나거든요. 근데 찾아보면 아니면 알아보면 한 집안에 사업 3번 망해도 될 미천이 있었다. 아니면 애초에 사업은 해놓고 다른 일을 조금씩 하던 거를 그렇게 왜곡해놨다던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있잖아 힐링을 위해서 막 만든 아직도 서점 가면 막 예쁘게 인스타감성으로 꾸며져 있는 책들 있잖아. 거기에 보면 막 이런 게 있어요. 막 청년 실업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네가 아무것도 좀 안 하면 어때? 집에서 좀 쉬면 어때? 너네는 어차피 성공할 사람인가? 왜? 왜 성공할 사람인데? 불특정 다수한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내 책 사라는 거죠. 대리만족 얻으려고. 그지? 나 괜찮네. 나 어쩌면
꽤 귀해서 아직까지 나에게 맞는 정말 좋은 일자리가 안 온 걸지도 이러면서 얼마나 악영향입니까 이거? 얼마나 악영향입니까, 그죠? 진짜 뒤지게 악영향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그와 정반대로 책은 오직 삶으로 이끌어주고 삶에 임하지하고 소용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리스트 쌓는 게 아니고 내가 삶에 필요한 책을 읽었을 때 써먹을 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독자에게 불꽃 같은 에너지와 젊음을 맛보게 해주지 못하고 신선한 활력 입김을 불어넣어주지 못한다면 독서에 바친 시간은 전부 헛탕이다. 피상적으로 껍데기만 봐도 독서는 정신 집중을 요하는 일인데 정신을 풀어놓으려고 독서를 한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뭘 위한 독서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여가요. 그치?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정신을 분산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집중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건 간에 온 힘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하물며 독서는 더욱 그러하다. 제대로 된 책 동그라미. 언제나 여기 1번 복잡 다단한 현상들의 단순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이익을 왜 추구하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이는 애초에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태어난다. 애들 우는 것 좀 봐라. 이런 것들. 애들 우는 걸 좀 봐라. 이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 그냥 근처에다가 의사표시를 바로 때려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또 그럴 수 있죠. 자원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은 많다. 필연적으로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 뭡니까? 복잡한 현상들이죠. 하나로 설명하기 힘든데 잘 풀어줬죠. 하나로. 그지? 그래서 복잡 다단한 현상들의 단순화가 1번, 응축과 함축 2번. 책이란 것도 100% 뭐가 있냐면 분량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책이란 것도 분량의 한계가 있어요. 물론 시리즈 연장 말고 한 권에 한 1000페이지 넘어가면 잘 안 보겠죠. 그렇지? 그러면 메시지가 응축되고 엑기스로 함축돼서 들어가는 게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응축, 함축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짧은 시 한 편이라도 인간의 감정이 단순하고 집약된 형태로 담겨있다. 주의를 집중하여 이 감정들에 적극적으로 몸을 맡기고 함께 겪고자 하는 뜻이 없다면 불량 독자가 불량 독자생. 아니 못을 박아버리죠. 불량 독자의 조건이 뭐예요? 주의 집중하고 몸을 맡기고 함께 겪고자 하지 않는 것. 주의 집중 X. 어제 비오가 나서 목이 엄청 부러지네.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한 노력이 없다? 함께 노력 플러스 함께 하고자 하지 않을 때 뭐다? 분량 독자가 잘못된 독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부담하다.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책을 이상한 읽고 친구만 많이 읽는다 해도 사회에 별 데미지는 없겠죠. 그죠? 자, 무가치한 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자신에게 하등 중요하지도 않고 금방 잊어버릴 일에 시력과 정신력을 소모하며 일절 도움도 안 되고 소화해내지도 못한 온갖 글들로 뇌를 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잘못된 독서가 다 신문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천만의 말씀을 생각한다. 그럼 신문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세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의 책을 읽고 나요. 신문 탓도 있냐? 했어요. 단칼에 부정해버렸죠. 그지? 단칼에 부정했으면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죠? 신문이나 다른 온갖 잡다한 글을 매일 읽더라도 온전히 집중된
질꺼풀이 독서일 수 있다. 그럼 글의 종류는 이런 잘못된 독서에 하등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새로운 정보들을 선택하고 신속하게 조합해내는 건전하고 중요한 훈련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침몰 탓이라는 너네들은 다 헛소리하는 거다라는 거죠. 반면에 괴테의 명작 취나력이랄지 교양 때문에 읽는 사람이건 심심풀이로 읽는 사람이건 간에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다. 인생은 짧고 저 세상에 갔을 때 책을 몇 권이나 읽고 왔느냐고 묻지도 않을 것이다. 자, 저승 갈 때, 야, 너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지금 보겠어. 너 책 몇 권 읽었어. 이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지? 그럼 권수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무가치한 독서로 시간을 소비한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책의 수준이 아니라 독서의 질이다. 책이 높은 게 아니고 니들이 잘 읽으라는 거죠. 책의 수준이 높은 걸만 찾아 읽으라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필요한 걸 잘 읽으라는 겁니다. 삶이 한 걸음 한 호흡마다 그러하듯 우리는 독서에서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마땅하다. 더 풍성한 힘을 얻으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고 몰두할 줄 알아야 한다. 한 권 한 권 책을 읽어나가면서 기쁨이나 위로 혹은 마음의 평안이나 힘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아무 생각 없이 산만한 정신으로 책을 읽는 거야. 눈을 감은 채 아름다운 풍경을 속에 지나는 거. 그럼 얻는 게 있어 없어? 없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자신과 일상을 잊으려고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 이것저것 다 안 된다. 이거는 반대로 여기 밑줄 더 의식적으로 더 성숙하게 우리의 삶을 단단히 부여잡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 헬세가 생각하는 뭐예요? 독서의 가치죠.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위해 읽어야 된다. 그래서 독서의 가치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책으로 향할 때는 겁에 질린 학생이 호랑이 선생님께 불러갈 듯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알프스를 오르는 산악인과 같은 마음가짐 또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관으로 들어설 때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뭐요? 전쟁터 갈 때 무기고 들고 비장하겠죠. 그치? 모든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겠죠. 이제 나간다, 출정한다 하면서. 그쵸? 살 의지를 상실한 도망자로서가 아니라 굳은 의지를 품고 친구와 조력자들에게 나아가듯이 말이다. 이건 아니고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이럴 수만 있다면 지금 읽는 것에 10분의 1가량만 읽는다고 해도 우리는 모두 10배는 더 행복하고 풍족해지리라. 왜? 양이 중요한 게 계속 뭐라고 했어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작가들의 책이 더는 팔리지 않는다고 해도 데미안 이런 게 안 팔린다고 해도 그 결과 작품가들이 작품을 10배쯤 적게 쓴다고 해도 세상에 해가 될 일은 결코 없으리라. 그럼 뭐야? 헬스는 지 작품은 좋은 거니까 읽으라고 하고 있다고 했어요. 많이 읽으라고 하고 있다고 했어요. X죠. 그치? 우리 책 적게 써도 된다는 거야. 좋은 독서를 하는 거죠. 그치? 아무렴 쓰는 게 문제인가?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읽는 게 훨씬 중요하지. 뭐예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잘 쓴 것의 가치보다 잘 읽는 것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헬스가 작가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말투 편안하죠? 완전 뭐 욕만 안 했다 뿐이지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갈래 수필도 밑에 박스 있어요. 헬스 얼굴 밑에 있어요. 갈래 수필도 오케이? 수필이에요 이거. 그래서 헬스가 비판하는 것만 쭉 알면 됩니다. 쭉 알면 돼요. 아시겠죠?
계시면요 밑에 가서 그거 가져올게. 우리 그것만 맞힌 거지.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 3단원에서 그것만 맞은 거지. 그치? 그거랑 다음 시간 아니 그거 하려고 여기 있다가 다음 주에는 혹시나 학교에서 사이드나 이런 데 필기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독서 교과서 한 번만 좀 들고 와주세요. 참고해서 통일화 좀 시키기, 단번화 좀 시키기. 아시겠죠? 그거 가져올게요. 나 이거 그냥 녹화 안 끌게. 그냥 돌려놓게.
자. 개념 정리, 제재 정리랑 같이 넣어봤어요. 문제랑 가지고 자 봅시다. 조금 뒤죽박죽이 돼서 미안합니다. 원래 이번 주 수업 못할 건데 다행히 내 학생 하나 확진이 됐는데 다행히 나는 아무리 소식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봅시다. 처음에 어떤 일화를 소개시켜주고 있죠. 그지? 어떤 일화를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1997년) 찰스 모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하와이까지 태평양을 횡단하는 요트 경기를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1화 소개로 시작하고 있죠. 그지? 뭐예요? 풍미 유발할 수 있죠. 누구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지? 이거.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주제 관련성은 있겠죠. 그치?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대를 통과하던 즈음이었다. 바다 저 멀리 흐릿한 섬이 떠올랐다. 지도를 펼쳐보니 섬이 있을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 지금 요트가 항해하는 이곳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에서도 미국 서부 연안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서 가장 외딴 지역이었다. 놀랍게도 그가 발견한 것은 거대한 쓰레기 섬이었다. 그는 훗날 자신의 수필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다. 가장 원시적인 바다에서 내가 목격한 것은 원시적인 삶이 아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섬은 플라스틱 더미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그 일주일 동안 아열대 바다를 건너면서 수많은 페트병과 뚜껑, 포장재 등의 플라스틱 조각을 헤쳐나갔다. 찰스 무어의 글을 또 인용하고 있다. 근데 직접 인용입니까? 간접 인용입니까? 그쵸? 직접 인용. 찰스 무어의 글을 인용하면서 직접 인용을 해가지고 흥미를 높이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말했구나. 뭔가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했구나. 찰스 무어는 고무 타이어, 자동차 계기판, 버려진 욕조를 지나치며 고무 타이어 세모, 자동차 계기판 세모, 버려진 욕조 세모. 세모들 다 뭡니까? 바다에 떠있는 쓰레기들이죠. 바다에 떠있는 쓰레기들. 플라스틱의 세상이 유행했다. 플라스틱의 세상 세모. 뭐예요? 쓰레기 세상을 비유한 거죠. 플라스틱의 세상이야 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그쵸? 그가 발견한 이 쓰레기 더미는 훗날 태평양 쓰레기섬으로 이름 붙여졌다. 쓰레기섬이 떠다니는 지역은 북태평양 환류대 주변이다. 여기 밑에 지도 있죠? 그지? 이런 자료로 가시성 또는 독자 이해를 돕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이 지역은 연중 적도의 더운 공기가 고기압을 이루어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 않는 곳이다. 이 해류는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대륙 사이를 시계 방향으로 돈다.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는 빠른 해류를 타고 돌다가 안쪽으로 빠지면서 정체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나둘씩 쓰레기가 모이면서 하나의 섬이 된 것이다. 설명 방식 뭐를 제시하고 있죠? 과정을 제시하는 설명 방식입니다. 무슨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섬의 형성 과정을 제시하고 있죠. 그치? 뱃사람들은 이곳을 예로부터 무풍지대로 여기며 피했다. 바람이 안 부니까. 참치나 고래, 상어도 이곳을 꺼렸다. 바람이 없어 생태계가 다른 곳과 교류하지 않는 태평양의 사막이었기 때문에 태평양의 사막 요거 어디 여기에 뭐가 생겼다? 쓰레기섬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 쓰레기 더미가 고립되어 떠다니고 있던 것이다. 과학자들은 찰스 모어가 발견한 쓰레기섬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섬의 크기는 아직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다. 섬을 이루고 있는 잔해가 대부분 작은 플라스틱이어서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로는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 뭐예요? 인과의 설명 방식이죠. 뭐뭐 때문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때문이다 여기 붙이고 인과의 설명 방식. 가까이 가서 보지 않는 한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일부 표본을 토대로 규모를 추정했는데 작게는 70만 제곱킬로미터에서 크게는 15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태평양 전체 면적의 0.4%에서 8.1%에 이르는 크기다. 태평양 쓰레기섬의 쓰레기들은 모두 인간이 버린 것들이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도 남해나 동해를 지나 이곳으로 흘러들었을 것이다. 독자에게 어떤 생각을 줍니까? 아니 거기 태평양 근처 사는 애들이 버렸겠지 했는데 우리로 시선을 확 좁혀주고 있죠. 그치? 시선을 축소하여 뭘 유발하고 있죠? 이야기의 흐름 전환도 바꿔요. 우리와의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다.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도 잘못한 게 있다라는 거. 나중에 뭐 하겠어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겠죠. 그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칙이 하나 있어요. 육지의 쓰레기는 육지로. 바다의 쓰레기는 바다.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생선 기름이나 생선 찌꺼기, 육지 쓰레기와 바다 쓰레기야. 바다 쓰레기죠? 그치? 바다에 버려도 된다. 수산물 시장에서 나오는 조개 껍데기나 수산물 폐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바다랑 연관 있는 쓰레기는 바다에 버려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세무 역적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게 원칙인데 지켜지지 않는 게 있다는 표지어죠.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소나 돼지 등의 축사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다. 가축 분뇨 내부 음식물 쓰레기들. 예외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가축 분뇨와 가정 음식물 쓰레기. 이것들은 불과 2012년까지도 합법적으로 바다에 버려졌다. 육지의 쓰레기인데 어디에 버렸다? 바다에 버렸다는 거죠. 원칙이 작동되지 않은 사례죠. 그치? 우리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면 지방자치단체 수거 차량이 음식물 정원화 시설로 가져간다. 음식물 정원화 시설은 이것을 가지고 가축의 사료나 농경지의 퇴비로 만든다. 자.
수거 차량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가져간 다음에 가축 사료나 농경지 퇴비로 만든다. 하지만 거기서 자원화되지 않고 남는 것이다. 자원화되지 않고 남는 것이 있죠. 자원화되지 않고 남는 것은 들어간다. 폐기 부분 가서는 배죠, 배. 바다로 나가 바다에 죽게 되는 거죠. 그죠? 바다에 버렸어. 그렇다면 바다 아무데나 버리면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문 닫고 뭐라 스스로 묻고 닫고 있죠. 그지? 문 닫고 가요. 예상되는 질문을 해결해주고 있죠. 근데 그럼 어떤 걸 해도 돼요? 그건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수업할 때 많이 들으면 선생님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말이죠. 이렇게 혼자 하는 거. 정부는 93년부터 동서해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3개 구역을 바다의 쓰레기장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해 병, 동해 병, 동해 정 구역이 그것이다. 서해 병 구역은 군산 서쪽 200km 지점에 있는 지역으로 수심은 80m다. 동해 병 구역은 포항에서 동쪽으로 125km 떨어진 수심 200에서 2000m 지역이다. 제일 크죠? 동해 정 구역은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불과 63km밖에 떨어지지 않아. 수심은 약 150m 정도다. 동해 병 구역은 전체 폐기물의 60%가량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바다 쓰레기장이고 서해 병 구역과 동해 정 구역은 각각 전체 폐기물의 27%와 13%를 담당한다.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진 것은 음식물 쓰레기 육상 매립이 금지된 이유가 시기를 제시하고 있죠. 그렇지? 이에 따라 음식물 저항화 시설에서 최대한 많은 양을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성공하지 못하고 바다로 버려진다. 또한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 시설도 많이 짓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바다에 버려버렸다. 그죠? 지금도 버려지고 있다. 힘이 들더라도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대신 바다에 버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 그래서 관련 속담들 있죠. 하나씩 확인해 주세요. 급할수록 돌아간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렸을까? 바늘 허리에 실리면 바느질이 돼요? 바늘 위에 꽂아야 되죠. 그지? 배는 석자라도 틀은 틀대로 해야 된다. 조그맣다고 해서 틀을 안 짜고 배가 짜집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할 건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도 런던 의정서에 따라 해양 투기를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못 버리겠네요. 이때 쓸 때랑 좀 다르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2012년부터 가축 분야의 해양 배출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어 2013년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모두 육상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결국 2013년부터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억 2천만 톤의 쓰레기를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해 돈분서주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쓰레기 바다에 안 버릴게 하는 거죠.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세 곳의 바다 쓰레기장은 다른 바다보다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해 병구역 아까 제일 큰 거였죠. 그치? 중금속 농도가 가장 높다. 그러면 합리적 추론 뭐가 가능합니까? 쓰레기가 많이 버려질수록 뭐가 높아진다? 유해물질 농도가 높아진다. 그죠? 쓰레기가 많이 버릴수록 유해물질 농도가 높아진다. 그죠? 자, 바다가 오염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 바다 생태계 건강 약화되고 생선과 해초를 먹는 우리의 건강도 위협받게 된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바다에 사는 생선을 먹으면 우리 인체에도 같은 중금속이 농축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6년부터 세부역 일부에 휴식연제를 설정하여 해양 배출을 금지했다. 휴식연제 덕분에 오염물질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나비나 카드뮴 등의 중금속 농도가 미국 태양대기 관리처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도움은 되긴 했는데 해결은 됐다 못 됐다? 못 됐다. 물론 지구에는 자정 능력이 있다. 거대한 쓰레기 섬도 수백 년 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자연스레 노출되면 조금씩 분해된다. 음식물 쓰레기가 만든 바다의 오염물질인데도 해류를 타고 퍼지면 점차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아진다. 하지만 언젠가 지구의 자정 능력이 작동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거죠. 아니면 뭐 그냥 우리 인간을 쓸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우리는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밑줄. 정부가 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이죠. 그렇지? 개인적 대안 제시. 개인적 대안의 제시.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적 대안 어쩌고 있어요? 제시하고 있죠. 그죠? 국가적 차원에서는 환경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지구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뭘 하고 있어요? 이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대안을 개인적 국가적 대안 양쪽 다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한쪽만 하는 건 틀리는 거예요. 개인적 대안만 제시하고 있다. 국가적 대안만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치? 그래서 무엇은 율기를 방지 마이크로칩이 정답. 요것도 혹시 학교에서 나왔나요? 124페이지. 아직 안 했어요? 이게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어서 요거는 그럼 좀 기다립시다. 킵해두고 기다립시다. 아시겠죠? 킵해두고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 소단원 평가 뒤에 있거든요. 육지의 배설물 바다에 쌓인다. 소단원 평가 있어요. 넘겨보면 넣어놨어요. 이거 13문제니까 풀고 확인하고 오늘은 마칩시다. 이 주차 숙제는 잃어버렸다 찾았다 그랬나 까먹었다 그랬나 하고 있던 거. 저번 숙제 까먹었었다면 아니면 잃어버렸다 찾은 거라고 그랬나? 그러면 일단 완료 처리를 미리 문자는 화요일에 보내서 완료 처리 미리 할 테니까 목요일에 한번 보여줘. 클리닉 때 와서 한번 보여줘. 현재까지도 그려지고 있다는 건 취소할게요. 그게 연원의 정세력이 2구니까 지금 쓴 부분도 2012년까지만. 아, 12, 13은 풀지 마세요. 또 이거 기계들이에요.
유기견 아까 안 하고 했던 12번 13번은 그 얘기를 했어. 됐어? 11번까지 하는 건가? 응. 11번 했지. 자, 1번부터 볼게요. 가에서 글쓴이가 소개하고자 하는 건 1번 문제는 찰스 뭐 이거랑 해양 오염 문제죠. 그지? 이상 기후는 얘기 안 했으니까 5번 하시면 되고 2번 하셔야 되고요. 자, 2번은 수치 얘기하면 뭐예요? 오, 생각보다 큰데? 그리고 심각한 것 같은데? 할 수 있죠. 5번이고요. 3번 글쓴이가 제기한 문제 해양 오염 심각하다. 1번 가시면 되고요. 자, 4번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아직은 이제는 못 버리죠. 그지? 그래서 4번이고요. 자, 5번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 처리 방법 기술 발전 있어? 없죠? 2번이죠. 6번에는 이건 바다에 버려도 됐어 원래. 그죠? 5번. 8번 이와 같은 글이 있는 방법 뭐예요? 나도 대안에 생각해본다 쪽으로 가면 돼요. 3번. 안 했었어요. 응? 나도 대안에 한다 이쪽으로 가면 돼요. 3번. 9번 해양 오염에 대처하는 글쓴이의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구 자정 능력이 안 될 때 대비해 쓰레기 덜 버리자고 했죠. 그지? 높이기 위해 그거 아니고 3번이고요. 10번 5번이고요. 11번도 5번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했고요. 보니까 다음 시간에 다음 목요일에 요거 1, 2단원 다 끝낼게요. 1, 2단원 다 끝나고 어쩌면 남을 것 같아요. 1, 2단원 다 끝낼 거라서 네.
왜냐면은 저기 사랑에 관한 그거랑 과학자 최재천에게 독서에 관해 묻다 요거랑 하나쯤 묻다 사랑을 관한 생각이 그치 오래된 미래를 읽고 이거 있죠 그치 금방 알 거야 오래 걸릴 거 아니니까 오래 걸릴 거 아니니까 다음 3시간에 그거 할 거고 그러면 한 2주 남거든요 한 2주 남아요 내가 정확하게 안 세워서 모르겠는데 한 2주 또는 세 번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천천히 보고 아니면 그 뒤에는 계속 이제 나머지 어떤 문제풀이 그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오케이? 네. 질문 있나요? 네. 지식을 오늘은 회의 좀 마칠게.